새벽 2시를 넘긴 휴대전화 화면이 얼굴을 파랗게 비추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전쟁 뉴스보다 먼저 자기 집 대출부터 떠올렸을 것입니다. 화면 속 자막에는 이란이 100만 명 규모의 지상군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했다는 문장이 떠 있었고,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게 한국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멀리 있는 산악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뉴스는 언제나 기름값과 환율과 금리를 타고 결국 우리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밀려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숫자 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집값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12포인트 급락했다는 소식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 저울이 오른다 해서 떨어진다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무섭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집값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문에 붙은 금매정의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가족 몰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아이방과 부모, 병원비와 은퇴 이후에 숨통이 걸린 문제라서 이런 불안은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한국 서민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장은 누구에게나 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파는 것이 살 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잘못하면 몇 년 모은 돈이 몇 달 사이에 증발하는 잔인한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올라온 불길이 서울 아파트 창문을 흔든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총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고 그 다음은 소비 심리이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집값의 방향입니다. 서민은 전쟁을 탱크 소리가 아니라 카드값과 이자 고지서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멀리 있는 전쟁 지도와 바로 앞에 놓인 부동산 계약서를 한 장의 그림으로 겹쳐서 봐야 합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공포에 던지듯 팔거나 미련하게 버티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팔아야 하고 누가 버텨야 하는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뉴스 자막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소식으로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기 집의 운명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동 전쟁의 현재를 봐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단기 충격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비웃듯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혁명 수비대와 민병대와 자원병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숫자가 실제 전투력 전체를 뜻하는지에는 논란이 있지만 시제는 숫자의 정확성보다 그 상징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100만 명이라는 말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를 단숨에 퍼뜨립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봉쇄 우려가 계속 붙으면서 세계는 원유 수송로 하나에 더 예민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이 멈추면 국제 유가가 뛰고 국제 유가가 뛰면 한국처럼 에너지를 밖에서 많이 들여오는 나라들은 제조업 비용부터 흔들립니다. 공장 전기료와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움츠러들고 그 그림자는 결국 고용과 임금으로 내려옵니다. 소비자는 그 순간부터 집을 사야 하나가 아니라 지금 버틸 수 있나를 먼저 묻게 됩니다.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현실이 무너지기 전에 기대부터 꺾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결국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크게 나타나며 장기전 공포를 키웠습니다. 일부 예측 시장에서는 2027년이 오기 전 미국의 이란 침공 가능성을 64% 수준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침공 여부와 별개로 사람들 머릿속 시계가 짧은 분쟁에서 긴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긴 전쟁은 금융시장에서 늘 같은 반응을 불러옵니다.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현금 선호가 강해지고 대출을 끼고 움직이는 시장이 먼저 식어버립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그런 충격에 둔해 보이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생각보다 오래 눌립니다. 특히 한국처럼 집값 기대가 소비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에서는 전쟁 뉴스가 부동산 뉴스로 바로 번역됩니다. 중동의 불길이 서울의 매수 심리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과 환율과 금리와 심리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집값은 숫자 이전의 분위기에서 먼저 꺾입니다. 이번 하락의 시작은 바로 그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 안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6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나 급락했고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내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107.0으로 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덜 믿고 소득을 덜 믿고 지갑을 더 닫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결국 사람의 기대를 먹고 움직이는 시장이라 이런 심리 변화는 거래량보다 더 먼저 방향을 말해줍니다.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기대가 흔들릴 때 불안은 더 빠르게 번집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매물은 연초보다 크게 늘면서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남과 한강 벨트에서도 호가를 낮춘 금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중개업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보러 온 손님이 내일 계약할까를 걱정했다면 지금은 집주인이 먼저 가격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거래가 잠시 뜸한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가 곧 세금 계산서와 연결됩니다. 5월 9일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전까지 양도하거나 일정 요건 안에서 계약과 잔금을 맞추는 경우에 한 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은 전쟁 불안과 세금 시한이 동시에 덮치는 이중 압박 구간입니다. 이럴 때 매물은 늘어도 거래는 쉽게 붙지 않고 가격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아래를 시험합니다. 대중은 아직 폭락이냐 아니냐를 묻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분위기의 축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느냐보다 사람들이 떨어질 것을 믿기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파는 쪽이 유리할까요? 첫째로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와 소득 흔들림을 견디기 어려운 집주인입니다. 월급 대부분이 원리금으로 나가고 생활비까지 빠듯하다면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금 납부 일정이 겹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키는 판단이 먼저여야 합니다. 셋째로 입지가 애매하거나 노후와 압력이 큰 단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좋은 집보다 약한 집이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더 크게 밀립니다. 넷째로 앞으로 한두 해 안에 큰 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사업 자금이나 부모 경원비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지금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째로 밤마다 시세를 새로 고쳐보며 잠을 설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집이 자산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됐다면 냉정하게 정리하는 쪽이 삶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버티는 쪽이 유리할까요? 대출 부담이 낮고 실거줄 목적이 분명하며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은 한 채 보유자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교통과 생활권이 단단한 핵심 입지의 우량주택은 충격을 받아도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처럼 시간이 가치를 키워주는 자산도 단기 공포만으로 내던질 이유는 약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집 계획 없이 실거주 집을 급하게 팔면 더 비싼 월세와 이사 비용과 불안정한 거주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 팔아라가 아니라 내 집이 현금 흐름에 약한 고리인지 생활의 기반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구에게는 탈출이 정답이고 누구에게는 버팀이 정답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버튼을 누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손해는 가장 불안한 사람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그 차이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집주인은 중개업소에 앉아 오늘 안에 연락만 오면 조금 더 맞춰주겠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더 무서운 사람에게는 몇 천만 원 낮춘 가격이 오히려 탈출 비용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괜히 겁먹고 던졌다가 다시 들어갈 집을 못 구할까봐 계약서를 접어놓고 숨을 고릅니다. 대출 창구직원은 상환 일정표를 다시 뽑아들고 세무상담실은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갈라지는 가족들의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집을 한 채 더 가졌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라는 말이 이 구간에서는 유난히 아프게 들립니다. 노후 대비로 마련한 집 한 채가 갑자기 세금과 금리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전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민에게 부동산 위기는 그래프보다 먼저 식탁 반찬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일지, 자동차를 팔지 전세를 돌릴지 고민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냉기는 더 아래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번 집값 불안은 투자자들만의 뉴스가 아니라 생활자 전체의 뉴스입니다. 결국 중동의 전쟁은 뉴스 채널을 넘어 한국의 거실과 계약서와 대출 만기일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100만 명 지상군 선언이 실제 전면전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숫자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느끼는 공포만큼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 공포는 주택가격 전망지수와 소비심리지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깐 멈추고 자기 집의 체력을 숫자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정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팔아야 할 사람은 미루지 말아야 하고 버텨야 할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포에 팔면 바닥을 놓칠 수 있고 밀련에 버티면 출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이 한국 부동산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돈을 지키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